제가 이제 원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겪었고 저는 대학 때 이 5.18 때문에 구속이 돼서 한 4년도 감옥 생활하고 이랬는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이 5.18 내년에 헌법 개정을 동시투표를 하자 총선하고 그래서 그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그것만 하자 굉장히 다른 정치 구조로 바꾸고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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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대병원에 됐습니다. 네. 예. 첫 공식 행사가 그러셨죠. 그리고 다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딱 담아야 되는데 개헌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5.18 저는 그 보훈처의 보훈부의 자문의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잘못 모셨다는 게 아니라 좀 똑바로 이 사람들이 똑같은 국가유공자 그 뭐 좀 섭섭한 마음도 있겠지만 이 보훈부나 이런 데 보훈부에서 이거 제대로 모시자. 이거 제 계속 주죠. 제가 이제 원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5.18을 겪었고 저는 대학 때 이 5.18 때문에 구속이 돼서 한 4년도 감옥 생활하고 이랬는데 아이고. 경험이 있고 그런데 근데 이 5.18 내년에 헌법 개정을 동시투표를 하자 총선하고 그래서 그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그것만 하자 간단하게 논쟁 다른 정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제도 개혁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혁신이라는 것은 큰 권력, 큰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혁신을 국민의힘 내부만 보지 말고 한국 정치, 대한민국 정치를 전체적으로 혁신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나눴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 비례대표 경우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예전에 소위 그 병립형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혁신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되고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명히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좀 나눴고 또 지금 시기에 최대의 통합과 혁신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고 그래서 내년 총선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거다. 이미 지금 여러 의원들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야 4인으로.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또 하태경 의원, 이하경 의원, 이병훈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5.18 헌법 전문에 넣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공동대표를 맡아 있다는 그 말씀도 드리면서 큰 그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데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특히 그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김포 편입 이런 것은 메가시티가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지방의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할 때다. 이것은 근데 지금 당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혁신위에서 이 지방의 메가시티 추진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통해서 국민의힘의 혁신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서 윤유한 위원장이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야당들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셨고 네. 포인트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윤유한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우선 이제 윤유한 위원장님은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 공감했고요. 대통령은 아직 뵙지를 못해서 이건 뭐 전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 회의에 붙이시겠다
이런저런 문제를 제가 드린 말씀을 회의에 붙이시겠다 하고 메모도 하셨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님은 광주가 갖는 오래 정신이 빛나려면 정률성 역사공원 문제를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정률성 역사공원 문제는 오랜 역사 어떤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 특히 그 문제는 지금 역사공원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300평짜리 집 한 칸을 보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의미 없다 이런 이제 말씀드렸는데 원체 이제 인요한 위원장님이 5.18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고 당시에 80년 5.18 또 그 이후에라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다녀온 분이고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라서 취지는 올해 역사가 곡해되진 않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어떤 조언이나 쓴소리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주셨을까요? 우선 예산 정국이고 야당 대표를 껴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제가 정무수석에 지낼 때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는 이런 표현을 하면 어쩐가 모르겠지만 엉뚱했어요. 당시에 청와대에서 볼 때 상당히 엉뚱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황교안 대표를 만났습니다. 물론 단독 만남도 요구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약간 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적극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지금처럼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야당 대표 또는 야당 대표와 야당을 적극 만나 주셔야 된다. 이걸 적극 건의해 줘야 된다. 그럴 때만이 혁신이라는 것이 큰 권력과 큰 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지.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삼선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잘려서 독일로 간 사람이다. 그런다고 정치가 많이 바뀌더냐. 강기정이라는 삼선 정치인을 잘라내고 거기에 새로운 정치가 온다 하더라도 정치는 그렇게는 안 바뀐 것 같다. 그래서 큰 권력과 큰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혁신의 핵심인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 인요한 위원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혁신안이 민주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또 가지시길래 그건 뭐 동의를 했죠. 예. 그 정밀성 역사문화공원 문제는 여당 국민의힘 안에서는 반대 입장이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은 어떤 답을 주셨다고? 인요한 위원장님도 정률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기 바란다 했어요. 근데 그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번에 박민식 장관이 그 10월 3일 날 그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에 와서 그 현장, 지금 말하는 정률성 역사공원의 현장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그곳은 정비돼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느끼게 됩니다. 아주 다 무너진 집 한 채를 새로 이렇게 고치는 일입니다. 어떤 큰 공원이 아니라 그게 300평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고 6년 전에 결정돼서 돈이 다 집행된 공사비가 다 집행이 돼 있어요. 그런 만큼 이 정률성 역사공원이라는 것은 허위예요. 허위. 가상입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률성 역사공원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없애라, 있게 만들어라, 추진해라, 추진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황당한 거죠. 이것은 그 건물이 이렇게 고쳐지면 그곳에 어떤 컨텐츠를 어떤 제목의 이름을 붙일 건가는 이후에 결정할 문제인 거죠. 지금은 아니다 거죠.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1호 안건으로 대사면 하셨고 네. 거기에 5.18 제주 4.3 관련 발언 논란이 있었던 분도 포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를 못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은 5.18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외신들 당시에 통역도 한 만큼 5.18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님의 잘 알다시피 그 유진벨 선교사는 광주에 지금 양림동에
묘역도 있고 유진벨 재단을 통해서 결핵퇴치 운동도 했던 분이고 광주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5.18을 너무 잘 아는 분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세상 평가를 제가 다시 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멤버를 하시고 다음 회의 때 오늘 나온 얘기들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혁신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검토되거나 포함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메모를 하셨고 회의에 올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뭐 제가 그러면 다음 혁신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나 호남 끌어안기 이런 쪽으로 좀 논의를 글쎄 제가 아무튼 저는 호남 끌어안기보다도 지금 중진 그러니까 뭐 삼선 금지 이런 걸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혁신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 삼선 금지에서 공천을 배제받았던 사람이고 국회 여의도 국회를 떠났던 입장에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에게 필요한 문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5.18을 통해서 통합을 좀 취해주라. 5.18 헌법 전문화.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역행돼서는 혁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김포 편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메가시티가 지방의 메가시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메모를 좀 특별히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제 하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야당을 좀 포용해 달라. 이 4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과정에 정률성 공원 문제 등등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메모를 하셨어요. 그 5월에 정신을 빛내려면 정률성 관련 사업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위원장께서 그 취지의 말씀을 시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하셨어요? 정확히 이제 인요한 위원장님은 그런 이야기예요. 45년 해방 전과 후를 나누고 싶어 하시더만요. 해방 전까지의 사회주의 계열과 해방 이후에 소위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또 보훈부의 보훈처의 자문위원장인가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 보훈처의 자문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 그 생각도 그런 생각도 있으셨던데 이 정률성 그 사건을 정률성 선생 기념을 어떻게 과거에 해왔고 오늘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그 맥락은 모르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2002년부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정률성과 관련된 상도 주고 노태우 정부, 박근혜 정부, 김영삼 정부가 상도 주고 예산도 지원했던 그 과정, 그리고 2002년부터 광주에서 정률성 관련 기념사업이 한중 5사업으로 된 그 과정, 그리고 지금 이 300평짜리의 48억짜리 역사공원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결정됐고 제가 시장으로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런 맥락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인요한 위원장은 그 정률성 기념사업에 대한 전체 맥락은 잘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인 위원장님이랑 인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말씀 주시죠. 또 보게 하셨는지. 원래 인요한 위원장님은 이제 저하고는 가장 최근 본 것은 이제 올 연초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뵀어요. 원래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한 어떤 분을 의사를 잘 추모하는 일을 쭉 도와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당시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1운동 기념식이 이 유진벨 재단이 있는 광주에 자기 할아버지가 묘역이 있는 그 근처 광주 주피아여고에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초대를 좀 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이제 그런 정도의 인연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윤여한 위원장님이 여야를 막론해서 아주 친하셔요. 말하자면 정세균 우리 전 총리, 우리 김민석 의원, 뭐 우리 송영길 전 대표, 뭐 우리 민주당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의 혁신의 주체로 나선 마당에 여당만 혁신할 것도 아니고 여야 대한민국 정치를 좀 혁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요즘에 여야 막론하고 이제 신당 창당 얘기 계속 나오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